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대놓고 치고받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오늘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자정이 일본이 제의한 이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의 설치 요구 시안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인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의 개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뒤엎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대사는 또 뭐라고 맞받아쳤죠?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일 관계에 근간을 해치고 있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해결책을 좀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노다로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달라라면서 남관표 대사의 말을 끊고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부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다시 똑같은 얘기를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리한 것이다라면서 좀 면박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런 일은 결례죠? 무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끊은 것도 무례한 일이지만 애초에 양측의 모두 발언을 한 차례씩만 취재진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고노다로 외상이 이를 또 어긴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요. 역시 또 이례적인 것이죠. 네. 또 이 발언 직후에 자리를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취재진을 다 내보냈기 때문에 남관표 대사 입장에서는 고노다로 외무상 발언에 반론할 기회를 또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이건 역시 또 좀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끊고 자기는 두 번 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다가 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내보내고 그렇죠. 이건 명백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양측은 회동 이후에도 보도자료와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또 주고받았는데요. 특히 고노다로 외상은 이 자리가 있은 직후에 따로 또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은 뭐죠? 한국 측에 의해서 야기된 엄중한 한일 관계 현황을 감안해서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 필요한 조치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좀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담화에 대해서 청와대도 또 즉각 반박을 했죠.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됐다.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거나 폐기할 수 없고 그럼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한 이 통상 협의를 지속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소진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게 이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제3국 중재위 구성 일본이 제안한 거 거기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김현종 2차장은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결과가 나오는 이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고 또 장기적 어떤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지고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고 일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서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우리가 중재위 구성은 거부했지만 이 이른바 이제 1+1 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일본이 대안을 제시해봐라. 이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참, 또 국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오늘 새벽에 일본 대사관 앞에 차량에 불을 붙이는 사건 또 그래서 또 한 분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께에 주한일본 대사관 입주 건물 현관 앞에 이 70대 남성 김모 씨가 스스로 몰고 온 승합차를 세운 뒤에 불을 붙였는데요.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의 인화성 물질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불은 10분 만에 꺼졌고 이 김모 씨는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낮 12시 57분께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김모 씨의 가족들은 이 경찰에 이 김 씨의 장인이 강제징용 피해자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어떤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양국 간의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참 재발되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참사를 타고 퍼지는 혐오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식이에요? 어제 일본의 이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33명이 숨지고 또 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예.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일부 일본 네티즌들이 범인은 제일 한국인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교토 애니메이션 유명한 회사인가요? 1981년에 하청업체로 출발한 중소기업 규모의 이제 회사인데요. 직원 수가 한
160명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 60명이 넘으니까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2006년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이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좀 명성이 높아졌고 이후에 케이온, 빙과, 울려라 유포니엄 등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주제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유명세를 떨친 이런 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 팬들은 쿄엔이라는 약어로 부르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유능한 인력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용의자가 잡혔다고요? 어제 다리와 가슴 등에 큰 화상을 입은 상태의 40대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 남성은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를 하고 휘발유 40리터를 구입해서 불을 지른 후에 건물 밖으로 탈출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이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인데 불을 지를 당시에 교토 애니메이션 측이 표절을 했다든지 소설을 훔쳤다 이런 말을 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과 관계가 있다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일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인터넷상에서의 반응을 보면은 상당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주장을 좀 반박하고 비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일 한국인설을 주장한 사람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경찰 수사 발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혐한을 주축이는 행동은 자제해라. 자신들의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 혐오가 종종 테러나 참사를 계기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의식 있는 양국의 시민들의 어떤 성숙한 대처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야죠. 자, 세 번째 항목은 계속되는 공영방송 순환시대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건입니까? 오늘 이제 KBS 사장이 국회에 나오느냐 이 여부를 놓고 국회가 시끄러웠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KBS의 시사기획창 재방송 불방 사태와 관련한 업무보고가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 15일에 이어서 불출석을 재차 통보하면서 이 업무보고가 무산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KBS가 국회를 무시해서 모멸감을 느낀다고까지 말하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먼저 이 출석 조건이 됐던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 불방 사태 무슨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어떤 부적절한 이득을 얻고 있다라는 의혹 등이 내용인 이제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반박을 하면서 이게 어떤 방송 개입, 보도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KBS는 자체적인 이제 조사 끝에 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이제 불망을 시켰는데요. 보수야당은 이를 청와대의 외압에 KBS가 굴복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려고 사장을 나오라고 했는데 사장이 안 나왔다. 그렇습니다. 국회 출석 안 한 이유는요? KBS 시청자위원회는 어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개진과 설명, 시정 요구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돼 있다라면서 정치권의 KBS 사장 출석 요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방송협회도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특정 사안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한 바도 있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되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씁쓸한 그런 기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